혹은 불활성화 백신이라고 불리는 불활성화 백신은 배꼽손! 안녕하세요, 말랑닥터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며칠 전 미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에 대한 부스터샷을 할까 말까 고민 중이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게 어떨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제 능력 바뀔 것 같으니까 이게 좋을지 아닐지에 대해서는 담당자분들한테 맡겨두고 오늘은 부스터샷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얘기를 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생백신과 불활성화 백신, 예전에 사백신이라고 불렸던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생백신은 우리 몸에 아주 약한 오늘 내일 하는 그런 균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 반응을 이끌어내는데 균이 약하다 보니까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들이 웬만하면 이 균을 때려잡을 수가 있죠. 그런 식으로 면역 반응을 이끌어냅니다. 가끔 그게 안 되면 이 균에 걸릴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불활성화 백신이라고 하는 건 우리 몸에 균을 집어넣는 건 아니고 균을 토막내가지고 얼굴만 집어넣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균이 들어오는 건 아니고 시체 쪼가리 같은 게 들어오는 거니까 이 균에 걸릴 일은 절대 없지만 면역 반응이 좀 약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생백신은 대부분 첫 접종 때부터 면역 반응이 일어나고 불활성화 백신은 첫 접종 때는 면역 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아서 두세 차례 반복해서 접종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려서 정말 심하게 끙끙 앓고 고생하고 나서 회복이 됐다면 다음부터는 그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런 병에 걸리면 무섭대, 어떤 후유증이 남고 합병증이 남는데 그러니까 마스크 잘 쓰고 다녀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만 들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좀 경계심이 무뎌질 수가 있겠죠. 세포들도 비슷하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생백신은 균이 약하든 어쨌든 나한테 위협이 되는 아이가 들어왔었던 거고, 그래서 그 아이를 죽이기 위해서 면역 반응을 일으켰던 거니까 몸에 오래도록 기억에 남지만, 불활성화 백신은 이게 몸에 안 좋은 것 같기는 하니까 경계는 하는데 어쨌든 확실하진 않은 거죠. 이게 애매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나다 보면 경계심이 무뎌집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몸에 있는 이 균에 대한 항체가가 떨어져요. 이렇게 항체가가 떨어진 상태에서 균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면역 반응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아서 반응을 할 수 없게 되다 보니까 주기적으로 한 번씩 이거는 위험했던 거야, 경계해야 되는 거야 하고 알려주기 위한 목적에서 시작된 게 부스트샷입니다. 그래서 기초 접종 이외에 추가 접종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스트샷을 하는 가장 대표적인 백신으로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백신이 있습니다. 얘네는 2-6개월에 기본 접종을 하고 15개월에 1차 부스트를 하고 만 4에서 6세 사이에 2차 부스트를 합니다. 그럼 끝이냐고요? 아니요. 만 11세에 한 번 더 또 부스트를 합니다. 제품명에서부터 부스트가 들어가는 부스트릭스라는 주사, 혹은 사노피 파스텔의 아다셀이라는 주사가 바로 이 부스트 백신입니다. 그러면 이제 끝이냐? 그것도 또 아니에요. 권장하는 거는 10년마다 이 주사를 주기적으로 접종해서 화상풍에 대한 예방 효과를 지속적으로 유지시켜주는 걸 권장합니다. 화상풍이나 백일해 이런 거는 언제든지 걸릴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 생백신은 보통 1회 접종만으로 면역이 생성이 되니까 대부분은 2차 접종까지는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만 가끔씩 1차 접종 때 면역이 형성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MMR, 그러니까 홍역 백신을 예로 들어볼 수 있겠는데, 이 백신은 12개월 때 첫 번째 접종만으로도 95%의 사람에서 면역이 형성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5%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만 4에서 6세 때 2차 접종을 시행을 하게 되죠. 100%까지 면역력을 올리기 위한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부스트샷이라고 표현하진 않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불활성화 백신은 모든 경우에 부스트샷이 필요하냐? 그건 또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뇌수막염이나 폐렴구균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2-6개월에 1, 2, 3차 기초 접종을 하고 12개월 정도의 추가 접종, 부스트샷을 합니다. 그리고 뇌수막염은 더 이상 접종을 하지 않고요. 폐렴구균 같은 경우는 만 65세 때 다시 한번 또 예방접종을 맞죠. 이건 해당 질환에 잘 걸리는 연령대 때문인데, 우리 아이들이 맞는 뇌수막염 주사, 정확히는 헤모필루스 B 인플루엔자라고 불리는데 이 균은 만 5세 이상에서는 잘 걸리지 않아요. 폐렴구균은 언제든지 걸릴 수는 있지만 이 균에 걸려서 중환자실, 그러니까 집중치료실에 실려가야 될 정도로 정말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거는 주로는 만 2세 미만 그리고 만 65세 이상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중간 연령대에서는 따로 부스트를 하지 않죠. 또 한 가지 특이한 경우는 비형간염인데,
비형 간염도 시간이 지나면 항체가가 낮아지고 우리 몸에서 항체가 아예 발견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얘는 기억 면역이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형 간염에 걸리면 이거 어디 있었지, 어디서 봤던 것 같은데 하면서 뒤적뒤적 하면서 어떻게든 면역을 다시 만들어냅니다. 대신에 오랜만에 하는 거다 보니까 속도가 좀 느린데 다행히 비형 간염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퍼지는 속도가 더 느려요. 그래서 균이 퍼지기 전에 면역 반응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릴 때 비형 간염을 3차까지 완료하고 항체가 생성됐는지 피검사를 해서 항체가 만들어졌던 걸 확인을 한다면 그 이후에 항체가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다시 재접종을 할 필요는 없어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일반적인 개념은 이 정도인데 제가 아는 지식선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에 대한 부스트샷은 어디에 포함되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나중에 부스트샷이 확정이 된다면 어떤 명확한 연구 결과가 동반이 되어서겠죠? 그러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